안녕하세요. 고이수 부동산입니다. 25년 9월 12일 오늘은 마포 도화 아카데미아 19번째 촬영을 하는 날입니다. 서울시 신통기획 정비구역 무허가 건물 투자 유의사항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도화 지구는 현재 재건축 예정 지구로서 재건축 아파트가 성공한 50대 성공한 부분은 최근 재건축 정책 유연화 정책 움직임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통합 재건축 성공 사례 및 주변 재개발 정비구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마포 도화지구 재건축 예정지 주민들과 일반 입주민 투자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도화지구 주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도화지구는 지하철 5선 교통 결절점인 마포 공동역 현 쿼드루플 역세권이죠. 신은 완산선이 한 개 추가 노선이 추가되면은 교통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역 10번 출구에서 6만호 능선을 따라서 약 350m 정도 이내에 약 50%의 아파트 단지가 분포되어 있고 두 개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메인 도로 옆 아파트 단지 출입구 정문을 약 30m에서 50m 정도 같이 쓰고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호재여건 충족을 관점에서 보면은 현대 도화 아파트와 도화 소양 아파트 단지가 통합 재건축 혹은 결합 재건축으로 추진될 방식인데 인근 역세권 정비구역 단지와 재개발이 당연히 예상되는 수준이므로 관련되는 인근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과 규제 내용을 숙지하고 선제적 투자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내 아파트 건축물 입주권 관련 서울시 신구 조례 적용 비교표를 보시면은 첫째로 1989년 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기존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기존 건축물은 첫째로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 또는 항공사진으로 증명이 되고, 두 번째 현황일치 또는 사실상 주거 용도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입주민에게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다만 신생 무허가 건물은 신조례에 의해서 무허가 건축물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데 외적으로 조례에서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에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이외 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를 하고 있고, 또 도시정비법 또 36조 1항 1호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사용하고 있는 특정 모화물 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근 정비구역 무허가 건물 투자 관련해서 규제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물 특징을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초기 투자금이 낮죠. 통상적으로 건축물만 1,000만 원 정도 인정받고 있는데 대지 그 땅은 묘세당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은 옛날 그 판잣집 국유지 이후에 무단으로 판잣집이 대부분 차지하죠. 그래서 감정가가 미미하고 대지 면적의 평가 면적은 당연히 제로고, 그래서 소위 헐값은 뚜껑 매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P가 대부분입니다. 프리미엄이 대부분이죠. 매매가가 대부분이 고가 형성된 프리미엄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사후에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을 받는 경우에 차후 정산될 때 부담금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 무허가 건물의 실전 활용을 보시게 되면은 특히 그 취득세가 4.3% 정도 되고요. 종부세는 비리 적용 대상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 종부세에 합산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양도세가 중과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택을 한두 채 갖고 있는 경우에 무허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2주택자가 되기로서 중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세법적 특징을 활용한 투자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후에 자녀에게 양도 징의함으로써 이 자녀가 나중에 독립세대 요건과 세대 분리를 병행하는 경우에 자녀 1세대 1주택 요건을 하면은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사례는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한 후에 입주권을 매도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시행인가 이전에 취득하고 매각해야 되는데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겠죠. 세 번째는 투자 사례는 법인 명의로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법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무허가 건물에 관한 그 분양 관련 조항을 보시게 되면은 제36조 1항에 종전 건축물 주택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물 중 조합의 정공안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분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해석에 관련해서 무허가 건물은 도시정비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조합 정관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무허가 건물 거래 시에는 법적 및 실무적 위험과 관리상의 특수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무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해당 건물이 무허가인지 반드시 건축행정부서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해야 되며 무허가일 경우 건축물 대장 및 무허가 건축물 과세 대장 등 장부상의 소유권 이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은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변경이 실질적인 이전 할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허가 건물 확인원상의 명의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특수 규제를 보게 되면 실명 확인, 실명 거래가 특히 신고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되며 미등기, 무허가 거래 시 추가 서류 및 계좌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무허가 건물은 특히 달동네에 많잖아요. 그래서 점유자들이 20년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우려가 있고 또 재산권 행사, 금융 활용 등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 관련해서 토지 대부 금을 지구에서 또는 정부로부터의 불화 요구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서울시 정비구역 내 무허가 건물 투자 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와주고 정비사업 추진 시 앞서 언급한 서울시 재건축 공공기여제도, 공적지원제도 관련 긍정적 소통을 위한 정비구역 내 현주민과 잠재적 입주민 대상으로 역세권 정비구역 관련 무허가 건물 특이점 중심의 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